저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고급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딸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모은 돈을 들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구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기, 손님, 여기는 예약제로 운영되는데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네, 어제 전화로 예약했습니다. 김철수입니다. 여직원은 예약 명단을 확인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저를 레스토랑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화장실역, 주방 소음이 들리는 가장 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잠깐만요. 창가 자리는 안 되나요? 딸아이 생일이라서 죄송하지만 그쪽은 VIP 손님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창가에는 빈 테이블이 3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딸아이와의 특별한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가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스테이크 한 접시가 15만 원, 파스타가 8만 원. 그래도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빠,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다른 데 가자. 25살 딸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 생일인데. 오늘은 아빠가 쏜다. 저는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스테이크 2개와 파스타, 샐러드, 총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점심을 걸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 사람 좀 봐. 공사장에서 바로 온 건가? 중년 여성이 명품 핸드백을 들고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쯧,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작업복 입고 오다니 격이 떨어지네.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도 저를 힐끗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무나 여기 오는 줄 아나 봐. 돈이 있어야 오지. 수진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시간을 즐기자. 저는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마음속 깊이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손톱 밑에 낀 때, 햇빛에 그을린 얼굴, 거친 손.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만들어진 흔적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접시의 스테이크는 명백히 다른 손님들의 것보다 작았습니다. 가장자리도 약간 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건 좀... 뭐가 문제인가요? 아까 그 여직원이 귀찮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스테이크가 다른 분들 것보다 작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모든 손님께 동일한 양을 드립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다른 레스토랑을 이용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례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먹자.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제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자 계산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현금이요? 카드는 없으세요? 현금으로 내면 안 되나요? 아니, 되긴 한데 요즘 누가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내요? 뒤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돈 훔쳐온 거 아니야? 공사장 인부가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침착하게 돈을 냈습니다. 45만 원. 제 6개월치 점심값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이상한 곳 가자고 해서... 아니야, 아빠가 미안하다. 딸 생일에 이런 곳밖에 못 데려와서. 저는 딸을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 불과 일주일 후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평소처럼 40층짜리 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김철수, 38층으로 올라가서 자재 좀 옮겨. 현장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헬멧을 고쳐 쓰고 작업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38층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삐걱. 발판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전난간의 볼트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몸을 기댄다면 그대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여기 위험해요. 안전요원 불러주세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점심시간이라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현장을 둘러보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현장 시찰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거기 서세요. 위험합니다.
저는 달려가 그 남성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난간이 위험합니다. 볼트가 헐거워져서 사람이 기대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 확인 좀 해봐. 그가 수행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수행원이 난간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정말입니다. 이 상태로 기대면... 회장? 저는 그제야 그가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이 건물을 짓고 있는 대성건설의 장민호 회장이었습니다.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총수였습니다. 자네가 날 구한 거군. 이름이 뭔가? 김철수입니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장 회장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명함 하나 줄 수 있겠나? 죄송합니다. 저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명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연락처라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장 회장은 그것을 소중히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곧 연락하겠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저 인사치대려니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건설 노동자를 기억하겠습니까? 하지만 3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철수 씨, 나 장민호입니다. 네? 회장님? 시간 있으면 우리 회사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성건설 본사에 갔습니다. 62층 고층 빌딩. 로비만 해도 제가 일하는 현장보다 깨끗하고 화려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저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시죠. 장 회장이 직접 의자를 권했습니다. 김철수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예, 책임감 있고 정직하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당신은 저를 구하면서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명함 하나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안전관리 총괄이사로 와주시겠습니까? 연봉은 2억. 복지는 우리 회사 임원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2억이요? 저는 대학도 못 나왔고 학벌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30년 현장 경험. 그게 바로 최고의 학벌입니다. 당신처럼 현장을 아는 사람이 안전을 책임져야 진짜 안전한 건물이 지어집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월 70만 원 받던 일용직 노동자가 연봉 2억의 임원이 된다니. 시간을 드릴 테니 가족과 상의해 보십시오. 제 제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잖아요. 이제 당신이 인정받을 차례예요. 일주일 후 저는 대성건설의 안전관리 총괄이사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각 건설 현장을 돌며 안전점검을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0년의 현장 경험은 저를 이 일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장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이사, 오늘 저녁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메종 블루라는 레스토랑입니다. 라메종 블루. 바로 3개월 전 딸의 생일날 모욕을 당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저녁, 저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회장의 차를 타고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발레 파킹 직원이 공손하게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저는 조용히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3개월 전 저를 무시했던 그 여직원이 여전히 입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 회장을 알아보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VIP 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작업복 입은 남루한 남자와 정장 입은 임원, 같은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창가 자리로 안내해 주세요. 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그녀는 저희를 3개월 전 제가 앉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옆 테이블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전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던 그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남자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가 정말 망하는 거야? 조용히 해.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성건설과의 계약이 끊기면서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장 회장이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아, 저기 동화건설 박 사장 아닌가? 여기서 다 만나네. 장 회장이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박 사장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뵙게 되다니. 우연이군요. 식사하시던 중이죠? 네네, 회장님, 저 다음 주 계약건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한 달 전 대성건설이 동화건설과의 하청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부실 시공과 안전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박 사장, 비즈니스는 신뢰가 기본입니다. 안전규정을 어긴 회사와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그의 아내도 함께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저번에 여기 왔던. 그녀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3개월 전 작업복 입고 왔던 남자. 그때는 비웃었지만 지금은 대성건설 회장 옆에 앉아있는 제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김 이사를 아십니까?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김 이사님? 네, 저희 안전관리 총괄이사입니다. 박 사장님 회사 계약 취소 건도 김 이사의 점검 보고서를 바탕으로 결정한 겁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님, 3개월 전 기억하십니까? 제가 딸과 함께 이 레스토랑에 왔을 때 사장님 부부께서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으셨죠. 공사장 인부가 어떻게 여기 오냐고 하셨습니다. 박 사장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저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직하게 일한 덕분에 장 회장님을 만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공사 현장을 점검했을 때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았더군요. 비용을 아끼려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겁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사고로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장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이사 말이 맞습니다. 박 사장, 비즈니스는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박 사장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입구에서 아까 그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네? 저 3개월 전에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제 정체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손에 흙을 묻히고 사람들의 무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이 제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지? 저는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옷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멋진 사람이었어요. 고맙다, 딸.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직한 삶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한 날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회사에서 올해의 임원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점검한 현장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상식장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문가 출신도 아닙니다.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한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일했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 안에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세상이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봐 줄 것입니다.
진정한 역전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작업복을 입든 정장을 입든 저는 여전히 김철수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김철수. 그것이 저를 가장 빛나게 합니다.